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 맞아 한 주 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부분들은 정책 수립을 하면서 정책 수립과 부동산 정책 수립과 은행에 실무적으로 보면 일선에서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국토부에서 정책 자료를 참고하는 자료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많이 인용한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일선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을 따질 때는 KB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 두 기관마다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뢰할 수 있는 두 기관인데요.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간에 불일치하는 지역들이 좀 생기면서 시장 참여자와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보통 전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많이 들이대냐면 KB부동산을 좀 많이 들이대면서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하락한다고 또 많이 전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하냐면 한국감정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기관마다 조사 방법과 조사 인원과 조사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의 편차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 큰 추세만은 두 기관마다 일치한다고 또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 중요한 부동산 변곡점을 맞아 두 기관마다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려볼까 해서 오늘 영상 찍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4구와 또한 양천구하고 광진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두 기관마다 수치를 떠나서 방향성의 차이가 나는 게 성남의 분당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두 기관마다 차이가 조금씩 틀려지는 지점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통계 기관들마다 지금 중요한 부동산 변곡점을 맞이해서 불일치하는 지역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장 관계자들이나 저같이 부동산을 전망하는 사람 입장에서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불일치하는 지점이 생기는 지역이 생기면서 중요한 변곡점에 맞아 정확한 판단 기준을 내리기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요 KB부동산이고요. 오른쪽은 한국감정원인데요. 이 표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게 제가 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요. 수치는 차이가 날지언정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기관마다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고 조사 방법 인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추세는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중요한 변곡점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면서 보면 추세적으로도 수치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도 불일치하는 지점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제가 표시한 광진구하고 강남 지역과 양천구인데요. 이 지역을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셋째 주 기준으로 같은 셋째 주 기간입니다. 12.16 대책 이후 오른쪽을 먼저 보면 12.16 대책 이후로는 계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보면서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온 곳이 광진구며 또한 말씀드린 게 서남권의 양천구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12, 16 대책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바로 전주와 셋째 주는 마이너스 폭을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역이 서남권의 양천구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동남권 지역에 마이너스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해서 마이너스 폭을 지금 키우고 있는 지역은 동남권의 강남, 송파, 강동 등 대부분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발표된 하루 차이로 발표는 틀리지만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는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 드려보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판단을 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양 기관마다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기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보합권으로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왼쪽에 KB부동산을 보면 12, 16 대책이라고 보면 12, 16 대책은 지금 빨간색 긋고 있는 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긋겠습니다. 12, 16 대책이 지금 빨간선 이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기준에서 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둘째 주 대비 셋째 주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운 지역이 광진구라고 좀 얘기 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광진구가 양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서울의 동남권의 강남 지역과 양천구를 좀 얘기 드리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아까 표를 드렸다시피 상승폭이 줄이고 있는 지역인데요. 추세적으로는 줄이고 있다고 지금 안 보이면서 강남 전체적으로는 봐서요.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차이가 나지만 강남구로만 봐도 보면 수치는 아직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는 기준에서 보면 얼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서초, 송파, 양천을 봐도 상승폭을 지금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는 안 돼도 상승폭이 줄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서초구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여전히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면 제가 좀 양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양천구 같은 경우가 제가 2월 둘째 주,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폭을 줄이면서요.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지역이 서남권의 양천구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KB 부동산을 보면 상승폭을 줄인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이쪽인데요. 오히려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둘째 주, 셋째 주 2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진 지역이 양천구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광진구와 강남 4구와 양천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 지역 중에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요.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역이 성남의 분당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큰 추세를 설명드렸을 때 강남 3구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는 강남 3구 영향 하에 과천과 성남의 분당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을 먼저 설명드리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과천은 12, 16 대책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듭하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선 지역은 과천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성남의 분당 또한 상승폭을 줄이면서 1월 말부터는 보합권 수준에 이르면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봐도요. 보합권 내지
마이너스로 보통 셋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둘째 주 대비 셋째 주가 하락폭이 커진 지역이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 분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과천도 또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KB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과천은 제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좀 뺐는데요. 과천에서 수치는 차이가 날지언정 추세는 양 기관마다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타인하는 지역이 성남구의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보는데요. 분당 지역을 보면 한번 표로 12, 16 대책 기준으로 좀 잘라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른 기준이 12, 16 대책 이후인데요. 이 기준으로 해서 분당구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계속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게 0 기준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둘째 주보다는 오히려 상승률이 꺾여가지고 하락폭이 커진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KB부동산을 보면 12, 16 대책 이후로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지역은 지금 성남의 분당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표를 보면 지금 이 빨간 표가 12, 16인데요. 이 이후로는 12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상승폭이 축소된 그 추세는 보이지만 올 기준으로 해서도 여전히 뜨거운 지역은 오히려 그 성남의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둘째 주 대비 셋째 주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운 지역은 성남의 분당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대표적으로 불일치하는 그 양 기관마다 불일치하는 지역이 경기도 규제 지역 중에는 성남이라고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것처럼 약 두 기간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생긴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러한 편차는 그 두 지역이 상징적인 위치라고 보통 보면 제가 선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선도 지역의 추세는 그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선도 지역의 추세에 따라 전망 및 그 지금 정책 수립 및 그 시장 참여자들도 앞으로 예상하면서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그 선도 지역의 그 수치는 차이가 날지언정 그 추세는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시장 참여자와 또한 정책 수립에서도 정확한 정책 및 전망 및 예상도 쉽지 않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앞으로 몇 주간 중요한 지점을 맞아 두 기간마다 차이가 벌어지지 않고 같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려보면서 남은 시간 좀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유심히 쳐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주말 편안한 시간까지 즐겁게 쉬시길 바랍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리겠습니다.